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2026년 6월 4일) 오후 17시경입니다. 정말 우려했던 일이 터졌죠. 비트코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악의 상황, 베어 트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3.8K, 최저점 61.3K를 기록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지난 60K 최저점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하락을 우리가 이틀간 맞이했었죠. 이 베어 트랩, 지금 제가 표시를 세 군데를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총 2차례의 베어 트랩이 확정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 베어 트랩이 과연 나올 것이냐 라는 고민을 지난 60K와 이 70K를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횡보를 할 때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패턴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특히 세 번째 이 베어 트랩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해드렸고, 베어 트랩 한번 자세히 볼게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보통 베어 트랩 하면 채널을 형성한 이후 하단을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패턴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그 길이 값은 지난 하락, 상승 채널의 상단까지 오는 이 하락의 길이만큼 빠진다는 교과서적인 차트 패턴 이론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수평선을 그어볼게요. 대략 56K 부근, 55에서 56K 부근까지 하락을 해야 되는 게 완벽한 베어 트랩의 패턴이죠. 패턴의 완성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7, 8, 긴 7개월간의 하락을 했던 이 지지대에 맞닿는 가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의 환경이에요. 이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때는 4년 주기 불장에 대한 트리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큰 폭의 하락이라는 믿음이 강력히 깔려 있던 시기였고, 지금은 그 4년 주기 패턴에 빗대어 보면 이미 이 상승장은 끝나고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 라는 굉장한 불안한 심리에서 나오는 하락장이죠. 그래서 이때하고는 지금 느낌상, 체감상 굉장히 다르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럴 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주세요.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너는 아직도 상승을 보고 있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코아남은 아직도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변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한 빠른 회복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 시기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심리마저 꺾어버리고 완벽한 저점 형성한 뒤에 암호화폐 시장은 분명히 상승으로 나갈 것입니다. 전 시간에서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상승하기 직전에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모두가 이제 이쯤에서 상승을 하겠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강력히 그 심리를 꺾어버리는 하락, 이 하락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거래량을 보셔도 굉장히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적은 양이었고, 이런 적은 물량으로 이 가격까지 하락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매도의 주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 그동안 이렇게 긴 시간 참아왔지만 못 참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투매 형식으로 쏟아졌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세력들은 트리거를 만들죠. MSTR의 25개 매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 보시면 홈페이지거든요. 자, MSTR은 84만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10,000개, 20,000개를 샀을 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나요? 전혀 상승을 안 했었죠. 그리고 단 25개를 팔았는데 그 25개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의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4년 동안 한 번도 팔지 않았던 MSTR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하락장이구나 라고 느끼고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2년도 큰 하락장에서도 MSTR은 매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MSTR 배당을 주기 위해서 25개를 팔 수밖에 없다 라고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를 했었죠. MSTR의 구조는 결국은 비트코인을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기 위한 이 주가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방어를 해야만 또 다른 차입금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 차입금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못하게 될 경우 이 주가 또한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겠죠. 그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25개를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배당일이 6월 30일이에요. 예, 그럼 6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배당이 한 달 정도는 좀 지연이 돼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STR 자산이 안정되면, 주가가 안정되면 결국은 또다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마이클 셀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매도 부분, 심지어 뭐 10,000개, 20,000개를 매도한 것도 아니고 단 25개를 매도했다는 이 부분은 결국 이 월가의 세력들, 이 마지막으로 저희같이 그동안 꾸준히 버티고 있던 투자자들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그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트리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투자에 관한 서적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도움이 되십니다. 대표적인 명언 제조기들이죠. 역사적인 위대한 투자자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좀 갖고 왔어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곳이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이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코인에 많은 돈을 몰빵을 해놨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지금 현재 레버리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 조정 시기에 대한 이 시기를 인내심 없이 지금 이런 하락에 다 포기를 하시고 매도를 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체 투자처를 꼭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죠. 우리가 여기서 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이유, 이 큰 손실을 보면서 매도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매도를 하고 그 돈을 갖고 현재 불같이 타고 있는 이 반도체로 들어가면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레버리지 상품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그런 레버리지를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그동안 잃었던 돈들을 다 메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하지만 저희들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분들은 늘 인내심 있게 이 시장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이 투자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된다고 저 코너에 말씀드렸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뉴스를 찾아가지고 이 하락이 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찾을 필요도 없으시고 전 시간에서 얘기했던 그 평균 회귀의 법칙에 따라서 이 자산, 내가 선택한 자산이 뛰어난 자산이다 생각이 들면 평균 가격에 왔을 때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묻는 행동을 하셔야 현명한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도 나중에 그 평균 회귀 가격까지 온다면 주변에 엄청난 안 좋은 뉴스들만 잔뜩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암호화폐처럼요. 그래서 그런 반대로 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차트 우리 잠깐 봤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와이코프 패턴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패턴의 흐름은 아니지만 이 와이코프 패턴은 또 오랫동안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갖고 왔고요. 차트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몇몇 분들은 지금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이 60K 기준에 이 부분을 찍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 즉 축척의 초입 단계. 그래서 26년 1년 내내 축척의 단계를 거친 이후 10월달 정도에 여기 스프링 구간에 도달을 하고 하반기에 최저점이 나온 이후에 2027년부터 상승을 할 거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을 스프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거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년 주기 패턴을 따르시는 분들은 A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닌 단순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C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각자 판단하시는 대로 투자의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A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고 기다려서
내년, 내후년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C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에 나올 수 있는 상승에서 엑시트하는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업비트 차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업비트 차트인데요. 주봉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베어 트랩의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 해외 차트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모양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500만 원입니다. 다시 1억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원화상. 그럼 이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이냐? 우리 지난 21년 고점이 8천만 원대였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환율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4년 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 당시에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높게 잡아도 1,200원이었다. 1,200원일 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64K라고 보고 7,68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1년, 거의 5년 전인데 26년이니까 11년, 5년 전의 가격보다 고점의 가격보다도 지금 더 싼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억이 비싸서 못 산다. 그리고 지금 9,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지금 돈만 있으면 더 많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가격이 왔는데도 못 산다. 비싸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율 1,530원입니다. 오늘 기준에. 이때하고 굉장히 다르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시기를 21년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 비트코인이 7,600만 원 하고 있는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매수를 망설였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업비트로 들어온 김에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2018년이에요. 최저점. 이제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고 이후에 다시 40만 원까지 반등을 하죠. 그러면 대략 500% 이상이 단 3개월 만에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200만 원까지 상승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겠죠. 하지만 또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 하락을 한 가격이 다시 10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던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마이너스 90%짜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하루 이틀은 좀 좋아 보여요, 월드코인이. 하지만 제 평단하고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시장에 머물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알트코인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알트코인의 이 움직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부상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흔들리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떤 알트코인이 좋고 어떤 알트코인이 좋지 않고 라는 구분을 전문가들도 솔직히 잘 못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은 자산이라는 건 결국은 꾸준한 가격 상승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들은 한창 그 시기에 반짝 오르고 이후에는 엄청난 하락과 동반해서 다시 바닥에서 횡보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아직 이 시장이 특히나 이 블록체인 알트코인 시장 자체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미성숙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을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도 지금 52주 최저가 근처까지 왔어요. 다시 260만 원이라는 가격을 우리가 봤습니다. 650만 원에 제가 여기서 일부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260만 원까지 왔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가격이 또 온 겁니다. 과거 21년 불장 전에 이런 횡보 구간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갇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아직 이런 불같은 상승이 안 나왔죠. 그래서 2천만 원 간다, 3천만 원 간다.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하지만 우리는 이 기간을 버텨야 돼요. 이 기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 변동폭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이 코인 시장을 오래 안 하셨던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락률을 보실 거예요. 계속.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가 도래를 하면, 불장 시기가 도래를 하면 또다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격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만 포기할 만한 코인들은 뭐냐?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상패예요. 늘 불장이 오기 바로 직전에는 상패 시즌이 도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코인, 내가 투자한 코인들이 상패가 안 되면 저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높은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본인이 사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셔라. 대신 어떤 코인이 상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에 맡기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내 알트코인이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물을 타시는 행동은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물을 타실 돈으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계속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지금 이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애쉬크리토브는 이 하락이 마치 22년 8월달과 같다.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ETF 상품을 신청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36%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나서 23년 6월에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신청을 했었죠. 신청하고 실제로 승인이 나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95%가 급등을 했던 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곧 통과될 것 같기 때문에 마치 ETF 승인 때처럼 그 전에 싸게 매입하려고 하는 내부 기관 투자자들 이들의 지금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도 같이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2022년 8월에 블랙락의 현물 ETF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큰 폭의 다시 한번 30%짜리 비트코인 하락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을 형성할 때 루머가 돕니다. 실제로 현물 ETF가 될 것 같다 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블랙락이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30%짜리 조정을 맞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고 결과적으로 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었죠. 그런 맥락, 이 흐름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현재 클래리티 액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법안 진행으로 상승을 했었고 지금 현재 하락이 나왔다. 이유는 실제로 승인이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싼 저가에 매수를 하기 위한 포지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크리트컨트 주기영 대표는 지금 많은 온체인을 계속적으로 X에 올리고 있어요. 이번 하락은 마치 분배 단계의 대규모 소유권 이전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가격 흐름은 비트코인의 손바뀜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있어요.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했었던 분들 과거부터 그게 53,000달러라고 합니다. 이 53,000달러 부근까지 왔을 때 실제로 하락장이 끝난다. 약세장이 끝났었다. 과거엔 그랬던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체인, 크립토컨트의 이 온체인을 보시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현실 가격, 비트코인의 현실 가격은 53.8K, 이 보라색 선이죠. 22년도에도 이 선에서 만나서 이 선보다는 약간 더 많이 빠졌었어요. 하지만 이 근처에서 바닥이 형성됐었고요. 이번에도 이 53.8K 부근까지 와야 바닥 부근이라고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그 수준까지 다시 내려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영 대표는 지금 이 하락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다시 그 리얼 가격까지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하지만 다시 그 가격까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온체인 대표를 올린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기간이거든요. 6달에서 12달, 그 다음에 1년에서 1년 반, 1년 반에서 2년인데 이게 지금 주기영 대표가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6개월에서 12개월 보유한 사람들이 평균 비율이 60% 근처, 이 60% 근처 때까지는 가야 이 약세장이 끝났었다. 보면 이 하락장에 이 노란색 선들이 불긋불긋 솟아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해서 약한 손들은 다 시장을 떠나겠죠. 매도치고 떠나고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도 버티는 진짜 강한 손들, 그런 개인들만 남는 상황이 돼야 하락장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6개월에서 12개월 되는 사람들의 분포가 60%가 됐을 때 바닥이 나왔다. 그래서 아직 하락이 더 남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코아남은 지금 다시 한번 60K를 깨겠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어요. 저는 아까 우리가
베어 플래그 패턴을 봤지만 이 세 번째도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아직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60K는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로 진입하는 새로운 분들,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고 하는 현명한 투자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누군가는 매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예, 그분들은 사고 싶은 가격인데 제가 그 사고 싶은 가격에서 제 물량들을 손절한다? 이런 행동을 저 코아남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물려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제 소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가 데이터들로 보고 차트 거래량으로도 봤다시피 이런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런 자산시장, 아직 시작도 안 한 이런 자산시장의 물량들을 매도하고 이미 정점 부근으로 향하고 있는 다른 자산군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은 그건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상원에 입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크업을 통과를 해서 농업위원회, 그다음에 은행위원회였죠. 그런 상원의 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마크업을 표결을 통해서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26년 6월 1일자로 여기 나와 계신 대로 상원 법안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원 의원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하고 투표를 해야겠죠. 이제 다음 단계는 투표하는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서 표결이 성공이 되면 그 다음은 여기는 바로 이제 프레지던트 대통령한테 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최초에 발의가 된 건 하원이었죠. 그래서 하원에서 조정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상원에서 조정한 부분을, 수정한 부분을 하원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친 이후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아까 영상에서 애쉬 크립토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과거의 그 패턴을 보여준 적이 있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소외감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너무 잘 나가는데 우리 코인 시장은 소외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가격까지 밑으로 향하고 있으니 이 투자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지금 계속 이 투자를 이어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텐데 모든 자산이 큰 폭의 상승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국내 시장도 3년, 4년 가까이 바닥에 있다가 이제야 만개를 펼친 거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여기서 잘 버티시면 이제 저희 시장도 만개를 펼칠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은 지금의 이 하락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상승을 할 때 매도를 어떻게 쳐야 되냐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비트 차트를 보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 고민은 그거예요. 우리가 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평단이 여기든 이쯤이든 이렇게 평단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암호화폐 쪽에 상승 흐름이 와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10만 원이니까 여기까지 40만 원까지 약 400%가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매도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전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출발선이다. 즉 이 고점들 물렸던 분들 평단까지 왔을 때가 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이 출발점에서 한 번 더 흔들고 다시 한번 출발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런 그 위에서 다시 한번 500%, 600%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1차적인 상승에서 다 팔아버리면 결국은 이런 고점에서 못 참고 다시 한번 들어오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늘 걱정을 한다. 그런 거지. 지금 뭐 알트코인들도 마이너스 80%, 또 마이너스 90% 있는 코인들도 이 하락하는 부분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승했을 때 잘못 팔까봐를 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알트코인과 비슷한 시총에 과거에 있었던 알트코인 차트들을 한번 보시고 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위안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 코아남은 언제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있을 것이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늘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